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각종 중요한 국방 안보 소식 중에서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해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투입해서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즉 CSIS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북한의 미 본토 핵 공격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CSIS는 북한을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전제하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사전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어떤 차세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모의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의 시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무인 잠수함 기술 등이 현실적으로 즉각 사용이 가능하고 2025년께 미 북한 비핵화 협상이 파경으로 끝나고 북한이 한국의 서북도서를 점령한 뒤에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실시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루어졌습니다. CSIS는 무인 잠수함과 무인 정찰기, 스텔스 정찰기, 인공지능 컴퓨터 등을 활용한 북한의 핵 공격 움직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장비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레베카 허시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수가 적다고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보 능력과 전략적 상황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리벳 조인트, 코브라볼, 이런 감시정찰기들이 계속 지금 한반도 상공을 정찰 비행을 하고 있죠. 북한이 이제 언제 도발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CSIS,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연구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 내용이 2025년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비핵화 협상 파탄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감시정찰 능력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기술적으로 서북오도서를 점령한 겁니다. 그게 연평도든 또는 백령도든 아니면 대청도든 아무튼 서북도서를 북한이 기술적으로 점령을 해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감시정찰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북한이 서북도서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서북도서를 뺏겼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미국의 감시정찰 능력이 이렇게 부족한가? 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들기는 하지만 이건 좀 정찰기 추가 구매하는 이런 예산 타내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2025년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서북도서를 점령에 성공했다. 라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섬찟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감시정찰 능력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의 선택인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정말 유수의 연구소에서 지금 이 전력들이 북한이 기습적으로 점령을 하려고 하는 기도를 모를 수도 있다라고 판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섬찟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쪼록 미국이 그런 대비태세 잘 갖춰주길 바라고 우리도 너무 미국이 다 정보해 주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감시정찰 능력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미국이 우리 그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미국도 더 큰 가치 있는 정보를 주고 더 신속하게 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미국이 선별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어른들이 아이에게 용돈 주듯이 줬다 말았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미국이 니들 가지고 있는 당연하지 오늘 아침에 매일 아침에 계속 보고해. 우리도 계속 줄 테니까 그렇게 실시간으로 하자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감시정찰 능력 이렇게 많은데도 더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별로 없으면서도 안 하고 있는 이 용기 대단하죠. 그러니까 빨리 감시정찰 늘려야 됩니다. 자, 편의점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군 부대에 시중 편의점과 제과점,
치킨 체인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동네 어디 가나 있는 이 GS25 편의점이 올해 227개 해군 부대마트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국군복지단이 19일 해군 부대마트 227개 점포 사업자로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GS 리테일이 지난 2010년 처음으로 해군 PX 사업권을 따낸 지 세 번째 낙찰로 앞으로 5년간 해군 전 부대 PX로 GS25가 계속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해군은 지난 2010년부터 주요 부대 PX를 민영화해서 편의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도입 초기에는 기존 PX보다 비싼 가격으로 원성이 자자했지만 현재는 기존 복지단 직영 PX보다 더 다양하고 질 좋은 품질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병들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매점과 서비스 업체의 군부대 입점은 편의점에만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논산훈련소에서는 편의점은 물론 파리바게트 같은 제과점도 입점해 있고 구사단 백마부대 사령부 경우도 이디야 커피가 입점을 해서 장병들에게 다양한 식음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며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군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 주둔지별로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스타벅스 커피는 물론 도미노 피자, 대형마트, 또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구매할 수 있어서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은 현재 편의점과 카페 등에 국한된 부대 입점 대상 점포를 치킨, 피자 전문점은 물론 다양한 쇼핑이 가능한 여러 유형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통폐합과 주둔지 재편성 등을 통해서 부대 주둔지들이 통합이 되면 이런 것을 중심으로 미군식의 복합 쇼핑몰을 조성해서 장병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GS25하고 CU하고 붙어가지고 GS25가 이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가치가 있냐면은 지금 사실 이 편의점 업계가 1등, 2등 순위 싸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227개 그 매장이 되다 보니까 이 해군 마트를 누가 따냐에 따라서 GS25와 CU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누가 1등이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둘이 이 CU하고 GS25가 아주 뭐 큰 조건을 내걸고 서로 경쟁을 해서 이제 GS25가 승리를 했는데 2010년도부터 사실은 이게 추진됐어요. 원래는 육해공을 다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PX 또는 뭐 육군 같은 경우는 충성마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둔지들이 많아요. 사실은 뭐 중대급도 안 되는 부대 다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편의점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편의점들이 사업성이 안 되죠. 그래서 육군은 그냥 지금의 충성마트로 그대로 유지가 됐고 공군도 그때는 이제 하려고 했는데 공군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비행단 규모도 있지만 공군에서 사실은 병력의 상당수가 산 위에 있는 방공포 부대예요. 그런 방공포 부대에는 이 PX가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PX 차량이 들어갑니다. PX 차량, 황금마차라고 하죠. 노란색으로 생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버스인데 트럭 같은 버스인데 거기 이제 많은 물품들이 있어가지고 이 황금마차가 들어오면 정말 장병들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물건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매진돼 버리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얼마나 식욕이 왕성할 때입니까? 그런데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부대 주둔지가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GS25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해군도 전투부대 같은 경우는 군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함 내에도 PX가 있어요. 좀 큰 군함들은 독도함에도 있고 우리 율곡 2함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PX는 정말 뭐 몇 평 안 되는 아주 작은 그야말로 뭐 기념품 정도 파는 정도 수준, 모자 뭐 이런 거 정도, 머그컵 뭐 그런 수준이에요. 아이스크림 뭐 여름에 이제 그런 건데, 이 해군 부대에 이제 GS25가 10년 전부터 들어갔는데 그때는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쌌어요. 그래서 일반 어떤 물품은 바깥에 있는 편의점보다 더 비싼 물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많이 두들겨 맞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은 상당히 싼 가격에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뭐 군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군 전체가 뭐 피자점 뭐 이거 다 들어와서 이게 아니고 이디야 커피, 파리바게트 뭐 이런 것들이
부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소신 있는 지휘관들은 파리바게뜨 야 너 괜찮잖아, 애들 얼마나 좋아해, 너 이렇게 하는 부대 지휘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논산훈련소에 부대 중간에 가면은 제가 부대 아니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나무들이 많이 서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아주 큰 건물에, 제법 큰 건물에 파리바게뜨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큰 파리바게뜨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 큰 파리바게뜨가 있는데 그 내부에 당연히 이제 좌석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그 논산훈련소장 소장님하고 아메리카노를 이제 한잔 했는데, 거기에 물론 훈련병들은 짜여진 훈련 체계가 있으니까 훈련병들은 못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병들을 가르치는 조교들, 이런 기관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병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파리바게뜨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훈련소장님 투스타 아닙니까? 그 훈련소장님하고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으러 갔을 때 그때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소장님 투스타한테 이렇게 격려하고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빵 사 먹고 거기 이제 아메리카노 사 먹고 마음대로 했었어요. 또 여기 이제 구사단 백마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백마부대 사령부에도 가면 이디야 커피가 있어요. 이디야 커피. 여러분들 동네마다 다 있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그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 있지 않습니까? 그 이디야 커피가 사령부에 있는데 이게 가격이 또 엄청 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디야 커피 한 잔에 얼마죠? 한 2,800원, 3,200원 그런 정도 하나요? 하여튼 그 이디야 커피의 이 바깥 가격보다 그 부대 안에는 엄청 싸요. 왜냐, 이 이디야 커피 이런 데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싼 그런 가격, 이야, 이런 거 같으면 매일 사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단장이, 야, 우리 이디야 커피 너 괜찮잖아.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사단장이 너무 규정 따지고, 혹시 이런 것이 나에게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넣는 것이죠. 또 어떤 부대에는 가면, 그런 프랜차이즈는 아닌데, 그냥 이제 로컬,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인 브랜드 이런 것이 이제 들어와 있는 적도 있고, 또 그게 밖에서 또 민원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논란되면 또 그게 없어지고 하는데, 제발 부대 밖에서 우리 군인들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좀 나쁜 짓 하지 맙시다. 그 담 안에 갇혀가지고 있는 우리 병사들 얼마나 힘들고 불쌍합니까? 그 20살, 21살, 22살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이에 그 담 안에 갇혀가지고 정말 이 군대 가기 전에 매일 먹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더워 죽겠는데 그거 한 잔 못 먹게 밖에서 민원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왜 안에서 먹냐? 이런 민원 넣어서 없애게 만들고, 또 그런 민원 넣는다고 그 부대장들 소신 없이 또 그런 커피숍 폐쇄하는 건데, 폐쇄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소신 있게 지휘관쯤 되면은 지켜주세요. 우리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앞으로는 정말 미국처럼 우리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타운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방계획 2020 할 때는 원래 그랬거든요. 주둔지를 아주 이제 크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버거킹도 들어오고 맥도날드도 들어오고 롯데리아도 들어가고 또 BBQ 치킨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장병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대 안에 들어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요즘 구타 이런 거 없으니까 단절감입니다. 단절감. 내가 사회에서 해왔던 것을 못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거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우리 장병들이 너무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대에서 주는 밥을 안 먹어요. 전부 다 여기 가서 냉동식품 사 먹어요. 그것도 좀 하지 맙시다, 장병들. 사실은 이렇게 그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 요새 맛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동료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만들어 놓은 그 밥도 좀 먹어줍시다. 아무튼 군부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 정부가 레이시온의 신형 카운터 드론 시스템인 코요테 블락2의 동맹국 판매 승인을 취득했다는 소식입니다. 판매 대상국이 특정되지 않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판매가 확정적으로 언급되던 우리 비호복합과 경쟁을 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미 국방부가 레이시온의 신형 카운터 드론 시스템인 코요테 블락2 시스템의 해외 동맹국 판매를 승인했다고 레이시온이 현지 시각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코요테 블락2 시스템은 험비 또는 JLTV 차량에 탑재되는 첨단 카운터 드론 시스템의 일부인데요. 미사일이나 기관포를 이용한 기존 카운터 드론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첨단 시스템으로 최근 미 육군이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한 무기입니다. 코요테 블락2 시스템은 드론을 잡기 위해 개발된 드론인데요. 높은 정밀도를 갖는 쿠밴드 탑재 발사 차량과 결합해서
하울러라는 시스템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울러에서 판매된 코요테 드론은 자체 추적 적외선 센서와 하울러의 Q밴드 탐지 추적 레이더와 연동해서 높은 정밀도로 드론을 찾아 파괴하는 시스템입니다. 레이시오는 이 시스템 구매 승인을 받은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드론 위협에 시달리는 국가라고 설명해서 최근 아람코 유전 드론 공격을 받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시스템을 구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9월 드론 방어용으로 우리나라의 K-30 비호 복합 방공 시스템을 구매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부디 이 하울러 시스템의 판매가 우리 비호 복합 수출기를 막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JLTV에서 뭔가 발사되고 있는데 이게 미사일이 아니고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코요테 블락2 이 드론 시스템은 카운터 드론, 그러니까 드론에 대응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스템이 뭐냐? 드론을 그냥 뭐 기관총 이런 거로 격파하는 거. 그건 이제 우리 비호복합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드론을 쏘는 거예요. 지금 이 날아가는 게 드론입니다. 확 발사가 돼가지고 이제 날개가 쫙 펼쳐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공을 선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Q밴드 레이더를 딱 보고 자기는 적외선 카메라로 딱 보고 오케이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그 상대 적 드론을 향해서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격파를 스스로 이제 자폭해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상당히 성능 좋다. 그리고 초소형 드론까지도 대응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밝히는데 여기 또 제모도 있어요. 그렇게 밝히는데 우리 한국의 비호복합 그러니까 30mm 기관포하고 또 이제 이 대공 미사일 신궁 이런 것이 결합된 게 이제 비호복합 대공 무기 체계인데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로 팔릴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로 보이는 나라가 지금 이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코요테2를 대량으로 도입한다? 그러면 우리 비호복합 못 살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비호복합의 판매 영향이 미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것도 하고 비호복합도 하고 이렇게 다층 방어 시스템을 구성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